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분석하는 YTN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인구학자와 교수 또 연구자들을 만나서 방법을 물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애초에 저출생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조언을 했는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YTN이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저출생을 출산의 영역에 국한해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살기 좋은 사회, 그래서 저절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인구 정책의 가장 한계는 국정 기조로 다가와야 할 문제를 자꾸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저출산을 어렵게 하는 일가정 양육 문제라든가 근로시간의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체감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저출생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과 소득,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같이 이것을 분담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정책의 초점을 오롯이 여성의 권익과 행복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여성을 가족 유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짙어서 여성의 참여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인구 정책은 여성을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 주체로 보고 일가 가정을 양립하고 또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선택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이른바 정상가족의 신화가 깨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거와 육아 동맹체 같은 다양한 가족 구조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거라던가 동반자혼, 그리고 그룹홈이라던가 또 한부모 같은 형태도 모두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개인의 삶의 방식과 선택들을, 다양한 삶의 선택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얽히고 설킨 저출생의 실타리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져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 젠더와 계층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평등이 해결될 때 대한민국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